3월 28일 목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 시작하겠는데요. 어제 한국당이 박영선 청문회를 하다가 청문회 중소기업 벤처부 후보인 박영선이 오히려 더 도발을 했습니다. 황교안에게 김학의 CD를 보여줬다. 나중에 말을 또 살짝 바꿨죠. 황교안 법무장관이 아니라 그 보좌관들한테 보여줬다고요. 어쨌든 청문회에서는 황교안에게 국회 법사위에서 법사위위원회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의자까지 설명하면서 저기에 이런 데 앉혀서 보여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서울대 병원에서 유방암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니 제 그 치료 때 제대로 된 예약 절차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특혜를 받았다. 이런 걸 물어보려고 아마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섹슈얼 해리스먼트, 즉 성적 학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후보가 의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는 모습을 보고요. 저는 이게 정말로 도가 좀 지나쳐서 일부러 저 여자가 판을 깰라고 하는구나. 어차피 청문회에서 이런저런 질의를 하면 박영선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걸 내라니 사생활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생활은 어제도 말했다시피 그게 중시되는 사람은 뱃을 하면 안 되지요. 누가 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정책 자료까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나 세금 자료까지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5년 동안 23억인가를 어디다 썼냐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매년 4억 6천만 원씩 썼다. 수입하고 지출해서 중간에 23억이 남는다. 세금 냈다 했습니다. 그럼 세금을 어떻게 냈는지를 해명하면 될 일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듣던 사람들이 어제 황교안한테 김학의 CD 보여줬다 하니까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한다고 나갔습니다. 그는 황교안에게 CD를 보여줬다고 자신이 마치 CD를 틀어서 황교안 눈앞에 틀어준 것처럼 좀 말이 좀 안 됐죠. 그 야동 아닙니까? 야동을 갖다가 법사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같이 보고 있었다면요. 그런데 황교안이 본 적이 없다 이야기를 하니까 박영선은 보좌진을 통해 CD 실물을 황교안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김학의 CD를 갖고 있다고 언급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저녁에 정회가 되었다가 한국당은 8시에 더 이상 이런 청문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는데요. 박영선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 중에는 일반 사람이 제출을 했을 때 아무런 하등의 끄리낌이 없는 자료입니다. 배우자와 직계 좀 비속의 어렵이 지출 상세 내용, 배우자의 상세 이력, 소득활동 및 이력별 입사 경위, 후보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자녀 학적 변동 내역, 초중고 연간 등록금 자료 이런 부분들을 내라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자녀가 지금 미국에 만약에 해외에 고급 학교에 다닌다면 일찍부터 조기 유학 보내고 그 자녀에게 그런 최고급 교육을 시키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와 경제 정의의 상징인 양 이전에 청문회에서 40번을 했다던가요? 박영선이요? 남에게 다 캐묻고 자료 내라고 조지는데 앞장섰습니다. 지금 영상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 17일 이기남 법무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에서 이처럼 자료를 부실하게 안 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의 정우택 의원은
박영선이 청문위원일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장관 후보들을 어떻게 몰아세웠는가 하는 화면들도 틀었습니다. 자, 그는 거기에서 실정법상 비밀이 보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며 양해해달라고 하면 청문회는 뭐하러 하나?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어떻게 직무를 떳떳하게 수행할 수 있나? 저는 82년도에 MBC에 입사한 이후에 지금까지 제 재산을 어떻게 불렸는지 다 소명할 수 있다. 지금 박영선이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지 말대로요. 지가 한 말대로 박영선이 자료 다 내놓고 또 지 재산 어떻게 불렸는지, 자식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의료시설은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배째라식으로 지금 자료를 안 내고 청문회 날짜만 버티고, 설사 그렇게 해서 청문회 결과 장관 임명 동의서 채택이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걸 믿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더 거세게 밀어붙인 거라고 봅니다. 본인의 청문회 날 황교안에게 김학의 CD를 보여줬다면서 모든 초점을 김학의 동영상 황교안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 갖고 시끄럽고, 또 본인의 유방암 치료를 받으면서 뭔가 병원에 지켜야 할 절차를 새치기 한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니까, 당신이 전립선 암을 이렇게 수술받았다면 뭐 그런 자료들을 내놔라면 너는 기분이 어떻겠냐 하면서 성적 학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주 교활하지요. 요즘 한국 사회에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김학의 동영상과 그 다음에 젠더 문제, 여성에 대한 성적 희롱이나 비하, 이런 두 가지를 지 청문회에 들고 나와서 거기에 논란을 집중시켜버림으로써 자신이 일체의 자신과 관련되는 개인 신상 자료나 또 세금 자료나 또 자신의 어떤 의혹, 삶의 의혹과 관련되는 자료를,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물타기해서 어제의 초점은 김학의 동영상과 성적 학대로 가버렸습니다. 자, 배워가지고요, 진짜 배움을 악용한다라는 게, 박영선은 청문회 40번을 하면서 배운 꼬라지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청문회에 빠져나가더라라는 뱀장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가 다음에 장관이 되면 저런 식으로 해봐야 되겠다. 아니, 저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상대 후보들을 그렇게 몰아세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참 허접한 게요, 정말로 살아온 가정에 아무리 국회에서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해도 무대에 올려서 벗겨보면 사람 참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장관 후보들이 말 바꾸고 자료 안 내고 무조건 그냥 버티고, 이제 이게 전부였는데, 이제 박영선은 오히려 장관 후보가 여당 당수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건 뭐 그야말로 정말로 국가를 폭력적으로 공작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밖에 아닌 겁니다. 자, 청문회라는 인간들도, 한국당도 이것들 봐줄 것도 없어요. 그제 오전에 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기자들이 나간 뒤에 나경원이가 의원들한테 좀 더 투정력 있게 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구석에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제대로 잘 접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최정호, 한마디로 부동산 알짜배기 튼실한 거 3개 들고 부동산 투기꾼의 초유의 수법을 보여줬던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가덕이나 질의도 미지근했는데 일부 한국당 의원은 최정호가 차관 시절 일을 잘했다고 두둔하고 나섰고, 자, 그는 평소에 사퇴하세요라고 장관 후보자들을 쏘아붙어 사퇴 요정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현재 의원을 예를 들며 후보자가 답변을 피하면 혼도 좀 내고 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한마디로 건설 관련되는 부분을 다 담당하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 이 민원과 관련되는 공사니 뭐 인프라 이런 부분을 국토부 장관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 앞에서 난리 지랄을 하다가 지금 국토부 장관 청문회 제일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최정호 앞에서 다 굽신거렸다는 겁니다. 최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꾼이다, 투기 전문가를 국토부 장관으로 하느냐고 청문회 하기 전에 익명일 때는 그렇게 떠들어대던 한국당 인간들이 막상 청문회가 시작되자 송곳 검증이라는 말은 어디 간데없고 아파트 매매, 자녀에 대한 부당 증여 이런 거를 캐 묻기는커녕 지역구별로 SOC 사업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산 국회를 할 때 자기 지역에 예산 더 떨가달라 이렇게 말을 하던 행동들을 장관 청문회에서 거짓거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용호 무소속 남원 임시순창입니다. 그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지원해달라. 남원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장관이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니 지켜보겠다. 자, 그래서 이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최정호는 청문회 후보자가 아니라 이미 장관으로서 국회의원에게 시혜를 베푸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한국당의 홍철호 경기도 김포 어른 최 후보자와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기도 했다는데요. 홍 의원이 국토부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배사 이야기를 꺼내며 최 후보자에게 국토는 아름답게 교통은 하고 이래 물으니까 최 후보자는 편리하게 이렇게 말하며 술자리에서 국토부 건배사를 했다는 겁니다. 둘이 주고받으면서요.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이런 것들이 야당 의원이라고. 그리고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이 2기 신도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조기 착공할 수 있게 했다 말을 했는데 인계를 받았냐고 홍철호가 물었습니다. 최정호 김포 한강선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최정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홍철호가 이야기합니다. 김포 한강선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질의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지역구의 목숨 거는 정치권의 생리를 최정호가 차관을 해봐서 너무 잘하니까 의원들의 가려운 것을 빡빡 긁어줬답니다. 국회 부의장인 바른미래당 주성용 전남 여수어리입니다. 주성용은 전라선 이용객이 5년간 4배 증가했다. 이제 뭔 말이겠어요? 뭐 복선화를 해달라든지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 수준을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최정호가 전라선도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당연하다. 검토하겠다. 뭐 전라선, 복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고속철도 이야기를 장관이 해버립니다. 부산, 경남, 경북권 의원들은 신공항을 놓고 전부 유리한 장관의 답변을 얻어내려고 티격태격했다는 겁니다. 최정호가 박근혜 때 차관을 해서 한국당 의원들도 잘 안다 하지만은 기조실상 때 발이 넓어서 잘 어울렸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쪽보다 한국당과 최정호가 더 친하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놓고 청문회 한다고 정말
중계하는 거나 또 그걸 지켜보는 국민이나 이런 것들을 야당이라고 대하는 것도 얼마나 웃깁니까? 자, 이런 짓거리 해놓고 이제 박영선이가 황교안 일을 걸고 넘어지면서 작전을 이러니까 이제사 청문회 보이콧한다고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청문위원이라는 것들이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한마디로 장관을 제대로 해부할 능력도 갖추지 못한 채 윽박만 질러댔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텔레비 중계 나가면 윽박 지릅니다. 오죽했으면 한국당 원내대표가 좀 세게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정말로 국가에 대한 애정과 애국심이 있고 또 문정권을 타도해야 되겠다라는 분노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박영선이 얼마나 우습게 같은 국회의원을 해서 그 바닥에 같이 어울렸으니 청문회 때 하는 짓거리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선이 아주 우습게 보고 지금 이런 짓거리를 적반하장으로 야당 대표를 걸고 지금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청와대는 야당이 무슨 보이콧을 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청문회 형식적으로 다 거쳤는데 그냥 밀어붙이겠다. 낭만은 없다. 7명 전원을 임명 강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어제 저녁에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선이 자진 사퇴해라, 청문회 보이콧한다 했는데 문재인이가 눈이라도 깜짝하겠습니까? 이거 그 뒤에 뉴스도 없어요. 자, 한국당이 이쯤 되면 오늘 아침에 긴급 조찬 회의를 원내 대책 회의를 하면서 뭘 어째야 되겠습니까? 자,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이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지금 청문회에 허접한 인간들을 내보내고 그걸 검증하는데도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을 협박하고 공갈하는데 이런 청문회를 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7명을 다 바꾸라. 바꾸면 다시 청문회를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임명 강행을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국회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죠. 자, 진영이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복지부 장관 후보자 때 통상 서민들은 들어가려면 3년, 5년씩 기다리는 요양원, 시립요양원, 구립요양원에 한 달 만에 자기 모친이 초스피드로 입원했다는 겁니다. 자, 이인실도 대기가 3년이고 2013년에 그랬는데 수요도 많았는데 이 짓거리를 했습니다. 자, 박영선이 남편 아들 자료를 거부하는 거는 남편이 지금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근데 박영선을 보고 가족 관련 자료를 내라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영선이 남편과 더불어서 대단한 자산가인데 박영선 남편이 이중국적이고 박영선 아들도 이중국적이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이 과거 아들이 18세가 되면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갖겠다. 과거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졌을 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18세 이후 군대 가는 것을 택하면 복수 국적이 허용된다. 군대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백력은 이행할 것이라고 말로 때우고 있습니다. 박영선은 청문 요청안 제출 하루 전 그러니까 3월 12일 날 박영선 남편이 소득세 수천만 원을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은 과거 MB 시절에 자신의 남편이 한마디로 자기가 BBK 관련해서 폭로하고 다스 이런 데 앞장서고 하니까 남편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고 또 미국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그래서 정치적인 피해로 떨어져 있었다 이랬는데 호화 교육시키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의 남편은 이원조 국제 변호사라는 사람이고 정동영과 아주 친한데 정동영이 중매를 써서 박영선을 소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문재인은 연일 지금 자신의 공세적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박정길 판사를 통해서 김은경이 영장 기각을 하면서 단순한 영장 기각이 아니라 앞으로 블랙리스트니 더 나아가서 민간인 사찰이니 뭐 공무원 사찰이니 이런 소리 끄집어내지도 말하는 그런 의견문을 박정길로 하여금 읽게 하더니 이제는 박영선이 국회에서 야당 대표한테 김학의 동영상 보여줘서 다 알고 있었다 소리를 하나 하질 않나. 또 더 나아가서 성적 학대를 하고 있다고 하도 구리게 살아서 남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원칙을 적용하더니만 지는 하도 구리게 살아서 서류 하나 내지 못하면서 그걸 김학의 동영상을 황교안한테 보여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병적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유방암 이래가지고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여자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공공암 이래가지고 어제 입장을 또 밤에 발표를 했습니다. 박영선의 성적 학대한다고요. 정말 지랄하게 진짜 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마디로 국가의 시스템과 제도와 한마디로 검정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지 맘대로 사람 꼽고 지 맘대로 장관 추천하고 그걸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권은요. 저거가 원하는 거는 거기 앞에 법도 제도도 규칙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면 몰수하고 나는 양심도 없고 나는 원칙도 없는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면 밀어붙인다. 이제 거기에 방해가 되는 놈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는 정권입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조금 다른 소리를 내는 의원에 대해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오늘 신문에도 잠깐 나왔어요. 아예 말을 못하게 하고 민주당의 의원 중에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서 문정권을 비판하거나 문정권이 경제가 상당히 망쳤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 달라들어서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공갈과 협박으로 입을 막고 공포 통치로 겁줘서 밀어붙이고 한편으로 지금 KT 수사 등으로 김성태, 홍문종 등 한국당 의원들을 또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에 대해서는 김학의로 압박을 하고 곽상도 의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방위로 공갈 협박 정치 그리고 아나무인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를 황교안이나 나경원은 언제까지 더 응해줄 건가 제가 묻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한국당 의원들 그 국회의원 좀 더 해먹을 거라고 장관 후보들 앞에 가서 그리 굽신굽신 해대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치 장관 후보들한테 세게 이야기했냐 쇼하고 사는 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정말 진짜 문제남입니다. 문제남.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패거리도 썩어 문드러졌지만은 한국당 이자들도 그 못지 않습니다.